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현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 Q&A 시간에는요, 오토바이를 타고 회전교차로를 지나가다가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를 당한 분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내용부터 보고 올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대해 문의드려요. 저는 오토바이, 상대방은 자동차입니다. 일반 도로가 아닌 주택가에 있는 회전식 교차로에서 직진으로 운전하던 중 제 기준 오른쪽에서 갑자기 상대방 차가 빠르게 와서 충돌하여 사고가 났어요. 처음에는 저를 못 봤을 수도 있다 생각도 하지만 너무 빠르게 왔고 브레이크도 안 밟은 것 같아요. 상대방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회전식이라 사고 장면이 전부 찍히지 않았어요. 저는 상대방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험사는 9대1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는 1차량이 가해 차량이죠.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민센터 방향에서 회전 로타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한 과실로 회전 로타리에서 회전 중인 이 차량 이륜차의 우측면 부분을 1차량 앞범퍼 등으로 충돌한 사고임,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네요. 부상 내용 적어주셨고 3차에 걸쳐서 수술을 하셨고요. 실려간 대학병원에서 1차, 2차 수술하고 57일 있다가 개인 병원으로 옮긴 후에 90일째 입원 중인데 3주 정도 전에 3차 수술을 했습니다. 현재 아직도 진통이 너무 심하고 5발가락 전부 아주 살짝 떨리는 느낌으로 움직이고 발목은 거의 움직여지지 않아요. 일하다가 사고가 난 거라서 산재도 가능한데 처음부터 상대방 자보로 처리 중이고 가지급금도 받은 상태라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나은 건지, 그리고 월급을 좀 줄여서 신고가 돼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대략 255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사실 그냥 지금 증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적어주시고 구체적인 질문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안 적어주셔가지고 아마 이제 답변은 좀 개략적인 부분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답변 드려볼게요. 3차에 걸쳐서 수술을 하셨는데 현재 증상 중에서 가장 문제가 큰 걸로 보이는 거는 족관절 강직하고 그 다음에 하지신경 손상, 요 두 가지로 보여지네요. 올려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지부의 비골신경과 경골신경이 사고 당시에 골 절편으로 인해서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비골신경은 아주 심한 상태고 경골신경도 중등도의 손상하고 마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목 관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강직이 오신 것 같은데 관절 유리 수술은 추후에 필요한 여부를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통증이나 마비, 강직 이런 것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재활치료를 통해서도 완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영구장애로 남게 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사고가 발생한 지는 한 5개월 정도가 지난 걸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아직 상태가 완전히 고착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강직이나 떨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그리고 신경 손상 같은 경우에는 수상 후, 그러니까 상해가 발생한 후에 1년 정도 매 3개월마다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변화 추이를 지켜본 후에도 신경 손상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 역시 영구장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운동 강직 부분도 나중에 깁스를 제거하고 나서 강직이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 역시도 후유장애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강직이나 마비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시고 어떤 회복이 된 이후에도 재활치료를 꾸준히 한번 해보신 후에 소송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업무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됐다 그러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동차 보험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임보험들은 중복으로 배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중첩적으로 배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이 중복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산재보험에서 일부 배상금을 받았다고 하면 그만큼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받을 수 없게 되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디서든 같은 금액, 총액 범위 안에서 누구에게 받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보험이 뭐 산재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이다 해서 이쪽에서 받은 금액을 또 이쪽에서 또 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 보험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어디에서 처리하느냐는 크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다만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요건과 그리고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 2에 가입돼 있으면은 거의 이제 인명피해에 대한 부분은 무한대로 배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쪽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좀 간편하고 어떤 금액의 한도가 없다라는 점에서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그걸로 처리를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산재보험에서 먼저 처리를 해서 배상을 받고 그거에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추가로 배상을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굳이 뭐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는데 두 군데서 받는 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산재보험 쪽보다는 자동차 보험 쪽에서 한 번에 손해를 처리하는 게 더 간명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실 부분에 대한 게 잠깐 언급이 돼 있는데, 피해자분에게 10%의 과실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험사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과실 부분은 움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100대 0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10% 정도 과실이라 그러면 그 이외의 나머지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이제 축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과실 비율을 받아들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소송을 해도 더군다나 CCTV나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난 과실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재활까지 끝낸 다음에 예우를 보고 후유 장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과실 비율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일단은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해 보시되, 후유 장애가 남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하고 이견이 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막상 이제 소에 합의를 한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게 적절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남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이 증상이 고착되고 더 이상 이제 호전 가능성이 없어질 무렵에는 소송을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예우를 봤을 때 신경 손상이나 강직이 영구 장애로 인정될 정도가 아니다, 다행히 거의 완치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자동차 보험보다는 산재 처리를 통해서 장애급여 이런 것들을 청구하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어느 정도 치료가 완료되셨을 때 자세한 이제 진료 기록이라던가 진단 내용을 가지고서 사무실 내방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인 현상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적어주신 내용 정도에서 상담해 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나중에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셔가지고 내방에서 일정을 잡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Q&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보험 윤현희의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